오늘 나의 불행은 내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정말 유명한 나폴레옹의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허비해온 세월의 복수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역사상 정말 전례를 찾을 수 없는, 그러나 한국의 보수에서는 10년 동안 무려 2번이나 일어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이야기와 우파의 문제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우파는 세월을 많이 허비해왔습니다. 87 체제 이후로 사실상 어떤 독자적인 어젠다라든지 노선을 가지고 우파적인 신념과 철학을 밀어붙이고 국민들을 설득해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사람을 제대로 키운 적이 없습니다. 미래를 대비해서 사과나무를 심고 인재들을 양성하고 이런 적 자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만의 언어와 철학을 바탕으로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벌써 역사상 2번째 보수 대통령 탄핵으로 많은 분들께서 정말 상처를 받으시고 답답하시고 화도 나시고 우울해하시고 굉장히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우리는 현재 슬퍼할 틈도 그러한 시간적 여유조차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먹고 사는, 흔히 말하는 이 먹고사니즘, 요거에 대해선 정말 경제가 발전돼가지고 인간들의 배대지는 하나같이 좀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국가의 정치인들, 국민의 정신세계는 매우 미개한 나라다. 돈과 권력으로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존엄성과 생명 그 자체를 처참하게 유린하는 그야말로 그냥 낙후된 유사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형법상 내란죄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도 않으면서 8대 0에 인용을 때렸습니다. 재판관들 개개인에 대한 비판은 차치하고 저는 오늘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국민들 역시도 돈만 알고 불의에 항거할 줄 모르고 정치인들 그리고 이들과 결탁해서 권력과 재물을 쥐고 있는 대한민국 사법부, 판검사들, 이들은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을 개 돼지 취급하면서 거들먹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보면은 그야말로 18세기의 봉건 국가를 보는 것 같습니다. 현대판 신분제도도 존재하고 자기들 정치 좀 쉽게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건국에 대한 근본, 역사와 진리에 대한 원리, 원칙 그러한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각자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서 쓸데없는 곳으로만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입으로만 정의를 주절거리는 인간들이 나라 안에 정말 토악질이 나올 정도로 넘쳐납니다. 계엄령 이후 탄핵 정국을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 정치판이 얼마나 썩었는지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좌파는 40여 년간 이 싸움을 준비해왔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남조선의 학생들을 데모에만 몰지 말고 돈을 줘서 장학금을 붙여줘서 키워주고 나라의 곳곳에 박아야 된다. 이런 김일성의 교시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현실로 되었어요. 이미 그때로부터 지금 30여 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현재 김일성이 바라던 그 남조선, 그 대한민국으로 이미 변모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무리 1인 GDP가 올라가고 경제 건설을 잘한다고 할지언정 정치, 법, 교육, 노동계, 문화예술계, 공권력, 종교계 이 모든 곳곳에 좌파들이 이미 깊숙이 잠식을 해버렸고 김일성의 장학금 혜택을 받고 거기에 충성 맹세를 한 자들이 도초에 깔려있는데 우리가 도대체 무슨 재간으로 이 공산주의 세력에 대항할 수가 있냐? 힘도 네트워크도 사람을 키워주는 것도 못하던 우파가 이 3-4달 만에 데우스 엑스 마키나처럼 한 번에 이 모든 것들을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라를 지켜야 할 입법기관과 사법기관 역시 모두 애국자가 아닌 자들로 채워지고 있는 마당에 북한은 자기네 마약까지도 한국으로 대대적으로 유출시켜가지고 그렇지만 수사기관은 몇몇 돈 없고 힘없는 약쟁이들 잡아놓고 그걸로 마약 단절이 됐다고 외치지만은 실상은 돈 많고 권력 있는 자들은 풀려나는 게 또 현실이죠. 87년 체제 이후로 우파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아젠다를 밀어붙이지 못했습니다. 공세적으로 밀어붙이기는커녕 늘 그 기준은 좌파들이 만들었고 우파는 그 좌파들의 기준에 굴복하고 무릎 꿇고 타협하며 중도 확장 같은 별나라 달 따는 소리만 허구한 날 하고 앉아있었던 게 대한민국 우파 정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번 선거 때마다 논란에 시달리고 캔슬 컬처에 취약하게 당하면서 그 기준들은 늘 좌파들이 만들고 항상 우리는 거기에 끌려다니기 급급했던 겁니다. 우파들은 그러한 기준들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늘 수세적으로 몰리고 검증만 당하고 막말 논란, 역사관 논란, 친일 매국노 프레임 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다 좌파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죠. 우파는 늘 그랬습니다. 새보수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나타나도 구보수하고 다를 게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도 못했죠. 과거의 우파와는 달라야 되겠다 라면서 과감하게 입으로만 이제 대단한 개혁을 할 것처럼 떠들던 자들, 막상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어땠습니까? 독자적인 국가 비전을 제시했었나요? 상대방에게 재단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대를 재단할 수 있게 성역화되었던 좌파의 역사관과 프레임을 깨뜨리는 그런 복수 정치를 보여줬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름만 새보수, 이름만 개혁보수, 이름만 중도보수, 이런 가짜는 타이틀만 달고 있었을 뿐이지 어떤 우파의 독자적인 아젠다, 비전 이런 것들을 전혀 창출하지 못했습니다. 구보수와 다를 게 없었죠. 유일한 매력은 그거였습니다. 민주당이 아니다. 요거 하나로 지금까지 우리가 통합하고 봉합해 온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정말 매력 없는 보수 정치, 우파 정치를 보여줘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들 보십시오. 안에서 분탕질을 가끔 쳐가지고 인지도나 올리자. 이준석이가 그랬죠. 그리고 그 이준석을 누가 키워줬습니까? 586 언론 노조와 친중, 친민주당, 이 좌파 레거시 미디어들이 이준석이를 엄청 띄워줬죠. 왜? 내부 총질 잘 해주거든. 분탕질 잘 쳐주거든. 도움이 되니까 키워준 겁니다. 결국 세보순이 개혁 보순이 하는 것도 결국은 좌파가 키워주고 좌파가 만드는 기준 앞에 재단당하면서 거기에 굴복해서 좌파가 키워줬을 뿐이지 우리 힘으로 보수 내부에서의 어떤 새로운 개혁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분탕 쳐서 내 인지도나 좀 올려보자. 공천만 받아가지고 정치 생명 좀 연장해보자. 대선을 뭐 이기든 말든 정권이 빼앗기든 말든 당권만 장악해서 내 권력 좀 휘두르보자.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득실득실 거리던 게 대한민국 보수 정치판 아니었습니까? 대한민국의 소위 말해서 세보수 계열, 자칭 개혁 보수라고 떠들던 인간들의 실상을 우리가 똑똑히 목도했습니다. 이런 판국인데 어떻게 우파 정치가 살아나고 국민들에게 이 사람을 믿고 따라가자 이런 신뢰성을 줄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보수 정치, 국민의힘을 보면서 이게 그저 돈 많은 노인들의 사교 클럽으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이 보수 정치판이라고 하는 곳이 은퇴한 퇴물 판검사들의 인생 이모작을 만들어주고 있는 그냥 사교 클럽 정도고 실상 까보면은 다 그냥 하나같이 좌파들의 이념 공세, 사상 검증에 겁을 집어먹고 벌벌 떨면서 사과만 하는 이런 쓰레기들이 대한민국 보수 정치판에 정말 수두룩 빽빽했다는 게 과장 하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우파 내부에서 새롭게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 국민들의 선택을 받겠다는 그런 결기와 각오를 가진 제대로 된 우파가 탄생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념적 준비와 앞으로의 수십 년간의 싸움을 할 그럴 각오와 인내심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우파가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또 현실을 보면은 또 시간이 없습니다. 우린 당장 이재명을 막아야 할 타임라인에 와 있고 많은 우파 국민들은 원동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다시 우리 싸웁시다. 허망함과 허탈함 저도 다 이해합니다.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어차피 죽어요. 우리가 밥을 왜 먹습니까? 일은 왜 합니까? 경제활동을 왜 합니까? 어차피 다 무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최대한의 발악은 우리가 눈을 감는 날까지는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고 이 40여 년간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성역에 도전하려고 한다면은 일국의 대통령조차 모가지가 날아간다. 우리가 이번 사태를 통해 똑똑히 보았고 무려 2번째 탄핵을 겪었습니다. 그럼 다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사람을 키워야 되고 앞으로 수십 년간의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노동력을 쓰고 돈을 쓰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그런 식으로 우리도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우파적 어젠다와 이념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인사들,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움직여야 합니다. 트럼프가 미국 국민들의 선택을 왜 받았습니까? 제도권 정당과 언론에서 금기시하는 의제, 부정선거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공론화하는 하나의 충격 요법을 사용하면서 우파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번 역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계엄령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던지는 하나의 충격 요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럴 패기와 깡이 있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대통령께서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좌파들이 말하는 역사관, 친일 매국노 프레임, 어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엎드리고 이런 정말 한심하고 나약한 인간들은 이제 보수 정치판에서는 우리가 선택도 하면 안 되고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보여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눈앞에 선거만 바라봐서도 안 됩니다. 물론 이재명 당선 반드시 막고 싶습니다. 저도 이재명 당선 말도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당장 눈앞에 선거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수십 년간의 전쟁을 준비하고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국가적 비전을 담아내서 독자적 어젠더를 갖고 공세적으로 나설 그런 리더를 앞으로 추대를 해야 됩니다. 새로운 제7공화국 헌법의 기틀을 다져나갈 그런 인재가 우파에서도 나와야 합니다.
좌파와 타협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건국 이년부터 모든 것들을 우리도 차근차근 준비해서 대한민국의 뿌리부터 지금 왜곡되어 있는 좌파 어젠다를 다 뒤집어서 우리의 근본을 다시 한번 제대로 상기시켜서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리더를 저는 앞으로 추대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우파 정치와 리더십을 보여주는 리더를 앞으로 선택하겠고, 윤 어게인, 이게 현실적인 가능성은 차치하고 봐서라도 이 윤 어게인 메시지를 강력하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통령께서 보여주셨던 대통령 자리를 걸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내렸던 계엄령, 이를 통해 깨어나지 못한 사람도 많지만 국가관이나 이념이나 나라의 위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정치에 대해서 애매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상당수가 깨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당담함과 대담함을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께 저는 오늘 감사함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그 의지는 새로운 불꽃이 되어서 앞으로 수십 년간의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저 역시도 괴로운 마음이지만은 타협하고 굴복하고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준TV였습니다.